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지표들이 부진한 가운데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일면서 모두 초록불을 켜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524만 5천 명으로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은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폭증세를 보여줬는데요. 전주보다 137만 명 줄어들긴 했지만 4주 동안의 통계를 합산하면 모두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 사상 최대치를 보여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2009년 11월 이후 창출된 일자리 2,244만 건이 모두 사라진 규모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수치만큼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3월 신규 주택 건설 실적은 전달 대비 22.3% 줄어든 121만 6천 채로 36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 부담도 여전히 존재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지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급감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불안 요인에도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은 상대적으로 다소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지사들에게 5월 1일 이전에도 경제 재개를 하기에 충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리오픈, 재개해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정하고 싶지 않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한 발 앞선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주 더 셧다운을 연장하겠다고 전해 앞으로 개별주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오름세로 출발했지만 바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거래일 종가보다 더 낮은 지점까지 떨어졌고요. 다행히 막판에 회복을 좀 해서 0.14% 소폭 상승해 23,537포인트의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는요. 기술주들이 이날 올라주면서 상승세를 밀어줬습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1.66% 올랐죠. 상승 출발했고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했지만 그래도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8,53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0.58% 오른 2,79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출발했고요. 역시나 롤러코스터와 같은 장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 오름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는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품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나요? 상품 시장은 위험자산에서의 회피 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국제 유가가 또다시 18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자,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이 1.4% 내린 채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9.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18년 내 최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급이 과잉될 것이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계속해서 유가의 움직임은 별로 좋지 못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의 경우에는 최근에 몇 거래일 동안 꽤 크게 상승을 했었죠. 이것에 대한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지난 밤 사이에 나왔던 고용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이 우려가 좀 반영이 되면서 국제 금 가격의 경우에는 0.3%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734달러에 움직이고 있고요.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시장이 악화됐다는 우려감이 다시 나오게 되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다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0.6% 초반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0.6% 상승하면서 100 위로 올라선 채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혜진 앵커가 골라주셨죠. 네,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5월 15일까지 비필수 사업장의 폐쇄 명령을 더 연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So 1 month will continue to close down policies. What happens after that? I don't know. 그래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앞으로 한 달간 폐쇄 정책을 더 유지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뉴욕주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입원자 수가 지난 수요일이죠. 현지 시간 15일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환자실 입원자 수 역시 처음으로 상당한 감소율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감염자 수가 더 낮은 수치로 떨어지길 원한다면서 4월 30일로 예정했던 이 폐쇄 명령을 2주 더 연장해 5월 15일까지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북동쪽에 위치한 뉴저지,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델라웨어와 함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발족을 했고 델라웨어는 또 이번에 함께 폐쇄령 연장에 들어가겠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주들은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앞으로 더 계속 유지될 것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해서 5월 1일 이전에 주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재개를 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다소 다른 입장이지만 앞으로 이 각 주마다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봉쇄 정책이 풀릴 것으로 기대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봉쇄 정책은 계속 조금씩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연은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요. 지난 밤 사이에는 뉴욕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연은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훼손됐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연은에 우리의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시사를 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는 지금까지도 이 과거 어느 것과 비교해서도 비할 수 없는 굉장히 열심히 이 지속적인 완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일을 끝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완화책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최근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실업자 수가 4주 동안 2,2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것이 경기의 반등으로 여기겠다면서 그때까지 연준의 통화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보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에보트 랩의 소식입니다. 대량 진단이 가능한 코로나19 진단키트, 네 번째 진단키트인데요. 이를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의료장비 제조업체죠. 에보트 랩은 지난 3월 말에 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것이 세 번째 개발된 키트였습니다. 이번에 에보트 랩에서 그런데 네 번째 키트까지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5% 넘게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현장에서 바로 단 몇 분 안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와 함께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까지도 개발해 시장에 내놨었는데요. 이달에만 해도 400만 개의 검사기를 생산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 이 양이 6월 초부터는 2천만 개로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이들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네 번째 개발하고 있는 진단 검사기는 측면 유동, lateral flow 혈액 검사를 대량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며 더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거의 실시간으로 감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여서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보트랩의 1분기 순이익은 5억 6,400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지만 앞으로 더 성장 가능할지 계속해서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새로운 계약 체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NBA와 함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지는 이번 농구 시즌에서 NBA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서피스 기기를 제공할 것을 계약했다는 소식입니다. CNBC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BA가 이 2020년과 2021년 시즌에 농구 팬들의 온라인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용하고 또 이어서 서피스 기기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농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경기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CNBC에서는 이런 시기가 리그 엔지니어들에게는 오히려 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시간이 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NBA의 아담 실버 총재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다는 점은 이번 계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아직 마이크로소프트와 NBA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 농구 팬들의 사용자 경험을 증대시킬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외신 살펴봤고요. 이어서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